자, 그럼 이제 출발하죠. 맨 처음에요. 지금 하는 건 지구과학이고 뭐를 떠나서 과학 전체에 대해서 이건 그냥 상식으로라도 알아놓도록 하죠. 이제 뭐냐면 기본의 출발이 관찰이에요. 과학의 이제 그 기본 출발이 관찰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이거 왜 이렇지? 이제 궁금증이 생겨나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야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래서 이럴 거 아닐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요게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요게 이제 무엇일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요걸 갖다가 이제 잠정적 결론 그래요. 잠정적 결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럴 것이다 했는데 이거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험을 할 때 제일 먼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실험 설계라는 걸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험 설계.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실험 설계에서 뭐냐면 변인이 설정됩니다. 변인 설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변인에 맞춰서 실험을 하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식물의 광합성 속도를 한번 생각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식물의 광합성 속도는 어떤 뭐 빛의 세기에 어찌어찌 할 것이다. 꼭 비례한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빛이 밝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외려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광합성 속도는 어쨌거나 빛의 세계에 그냥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만 세웠으면 이건 가설이 된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빛의 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CO2 농도. 이런 것들, 빛의 색이나 온도나 CO2 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찌됐거나 얘들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들이 뭐 되는 거야? 원인 되는 거예요. 얘들이 원인 되고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준 겁니다. 어디에서? 가설에서. 빛의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변인들 달라질 수 있는 값들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립변인 그래요. 요게 독립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독립변이 뭐냐면 원인 되는 거예요. 원인. 얘가 원인이에요. 그 얘들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얘들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종속변인 그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뭐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에서 변인 설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변인에서 요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뭐냐면 조작변인이 나와집니다. 조작변인. 조작변인 거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말뜻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독립변인들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 가설에서 잡아준 거. 그러니까 이 독립변인들 중에서 가설에서 잡아준 게 조작변인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조작변인은 어디에서 이미 가설에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렇네. 그래서 그 가설에서 빛의 세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해서 이제 얘가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만 있어봐. 나머지 것들 온도하고 CO2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얘들은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뭐 화분이 두 개가 있었다 쳐요. 화분이 두 개가 있는겨. 근데 얘는 이제 빛을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얘는 빛을 좀 비리비리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광합성 잘하더라 이거예요. 빛 잘 받는 게 얘가 광합성 잘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온도도 얘가 높았던 거야. 아니 그러면 얘가 빛 때문에 지금 그 광합성을 잘한 건지 온도 높아 잘한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럼 뭐냐? 가설에서 잡아주지 않은 이러한 독립변인들은 당연히 똑같이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나오느냐? 이제 이걸 갖다가 통제변인 그래요. 통제변인. 혹은 독립변인, 아니지. 통제변인, 그 다음에 고정변인,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고정변인, 통제변인 들어가는 건 바로 누구예요? 온도하고 CO2. 얘들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딱 세팅해 놓고 나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빛의 세기만 달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집니다. 결과가 나와져요. 근데 결과가 둘 중에 하나죠.
뭐예요? yes 아니면 no예요. 그 yes가 뭐냐? 가설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그래. 그럼 이제 뭡니까? 더 이상 가설이 아니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법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이거 뭐 빛의 세계 영향 받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이고 관계없더라 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에러 나는 게 어디예요? 가설이죠. 가설. 요로. 요 가설을 수정하는 거예요. 실험을 수정하는 게 아닌 거고, 가설을 다시 세워서 또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법칙이 나왔잖아요. 이거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우리 뭐 무슨 법칙, 무슨 론, 무슨 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법칙이라고 말할 땐 제일 상위 단계입니다. 이거는 완전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건 말고 있잖아요. 직접 실험을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진 실험 같은 거, 지진을 인위적으로 터뜨린다거나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또 우주에서의 실험 같은 거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실험은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저거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요거 아래 단계가 이제 무슨 론이 되는 거죠. 무슨 론. 근데 요거까지는 거의 맞는데 실험을 통해서 검증만 못한 건데 이제 설이 나와지죠. 무슨 설, 대륙이동설, 해저 확장설, 뭐 이런 설은 더 설득력이 약합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 반론까지도 있는 거예요. 학자마다 좀 다른 거, 요게 이제 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법칙으로 나오지 뭐 이 밑에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과학의 제일 기본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에서 이야기 출발하죠. 여러분들 이제 지구과학 보시는데 크게 보니까요, 지질이 나와요. 지질학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양학 파트, 바다 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천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기상이 있어요. 기상학.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잡아가지고서 하나의 지구과학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구과학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질학 깊이 안 갑니다. 이거 뭐 해양학 기상학 깊이 안 들어가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것들과의 어떤 그 연관 관계 이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주는 게 지구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여들 사이에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전체를 갖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지질, 해양, 기상은 요 지구 쪽을 말하고 요 천문학은 지구를 둘러싸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과학 영역이 크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 이제 뭐냐면은 그 시스템이라는 걸 좀 약간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 이제 개죠, 개. 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좀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물그릇이 하나 있어요. 물그릇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위에 그냥. 근데요,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찰랑찰랑 이렇게 이제 물이 좀 찼어요. 그런데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닌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아이고 빛도 들어왔어요. 자, 빛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빛이라고 할 때는요. 지금 하면서는 그냥 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일 만만하게. 근데 더 중요한 건 열이다. 이거 뭐냐?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매러죠, 매러. 이건 물질입니다, 물질. 그냥 제가 진짜 워터물인데 이거는 물질이고 이건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이 있잖아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물질에 이거 들어오기만 합니까? 나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빛 들어와서 물의 온도 조금 올라갔다 칩시다. 이게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또한 뭐냐? 에너지 또 출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개가 외부로부터 물질 교환도 되고 에너지 교환도 다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오프닝, 자, 이걸 갖다 열린 개라 그래요. 열린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요, 물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얇은 유리판을 깔아놨어요. 유리판을 깔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도 빛은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이거 물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뭐다? 얘는 물질 교환 안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에너지 출입이라 그럴게요. 에너지 출입만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 요게 닫힌 개입니다. 닫힌 개요. 그게 생각하면 요거 지구 이렇죠. 지구가 사실 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주로 이제 받고 뭐 내뱉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지구가 살림을 하고 있는데, 에이, 무슨 지구 외부로부터 지구에 어떤 물질이 들어온다. 물론 뭐 아주 작은 뭐 좀 미행성 뭡니까 유성 이런 거. 여러분들 별똥별 그 휙 긋는 그 별똥별의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맥심 커피 입자 하나만 합니다. 고만해요. 고만한 게 대기권 진입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과의 마찰에서 그러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별똥별입니다. 그 정도 갖고서 우리가 뭐 외부와 어떤 그 물질 교환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구는 어디에 들어간다? 닫힌 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 그러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놓고 유리판이에요. 근데 유리판인데 아이고야 7까지 해버렸네. 시커멓게.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빛도 들락날락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 이제 뭐냐 고립계가 됩니다. 고립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크게 따지면 제가 이제 상대론하고 하면서 요 고립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우주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립계가 된다.